네,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8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어제는 큰 폭의 좀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오늘은 어제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되면서 1982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 그동안에 잘 보시게 되면 5월 말부터 해서 쭉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좀 잘 버티기는 했지만은요, 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한 3%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잘 버티고 굉장히 좀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지만 삼성전자만 좋았지 나머지 업종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락 내지 급락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느끼는 체감지수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매수 금액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좀 들어갔다라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도 하고 지수도 좀 잘 버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매수의 자금들이 삼성전자로 가서 삼성전자만 좋았던 오늘 하루의 흐름들이었고 나머지 업종들이라든지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하락 흐름들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조정 한 번 정도는 더 눌러주고 눌렀다가 되돌아나가는 파동 또는 1900포인트까지 한 번 정도 더 내려왔다가 눌러 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들어주고 회복해주는 걸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하고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물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려버릴 수밖에 없고 이제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6월 증시가 막이 올랐는데 다음 주 되면은 옵션 만기일도 있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여부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되면은요 FOMC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MSCI 중국 상해 A지수 편입 여부도 결정이 되죠. 물론 상해 A지수 편입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1년 뒤부터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후에도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6월달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이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런 변수들이 많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대형주들보다는 매매를 하더라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짧게 테마주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매매를 하면서 좀 끊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에 좀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잘 버티고 다시금 또 700포인트 위로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조금 불안한 요인이죠. 주도주가 좀 있고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700에 올라서기는 올라섰는데 700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눌러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역시나 변수 이런 6월달에 글로벌 불확실성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대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투자 전략으로 짧게 끊어서 그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삼화 콘덴서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흘러갔던 모습들이었고요.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TNT,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형지 INC라든지 뭐 테마주 중에서는 형지 INC, 형지 엘리트 같은 종목들, 또는 미세먼지 관련주죠. 크린앤사이언스,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뭐 50이라든지 나노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조금 급등 흐름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테마주들이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이고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역시나 지금은 큰 종목들보다는 시장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짧게 끊어가고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방성기라든지 세우글로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금속 같은 이런 그 신공항 관련 테마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역시나 지금 봤을 때는 테마주들이 돌고 돌면서 순환하면서 한 번씩 파동을 주고 급등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짧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순간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오히려 현금 만들어 놓은 걸로 싹 다 밑에서 공격적으로 잡아 들어가는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매매 전략을 활용을 하시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겁먹지 마시고, 이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지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조정 이후에 연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은 700을 넘어서 800 고지를 향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